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버튼을 뭘 누르면 뭐가 나온다 정도의 수준에서 시스템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스템이 사용자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인터랙션 디자인이고, 결국 이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디지털 헬스에서는 이런 우리가 만드는 디지털 헬스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헬스에서의 인터랙션 디자인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제일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떤 게 그런 서비스일까 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은 해당되는 시스템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단순해서 지겹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적당한 정도의 몰입감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개념적인 표현이죠. 우리 주로 이제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몰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 플로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깊이 몰입해서 오로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만을 포커스하고 그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에서, 특히 디지털 헬스 시스템에서 어떤 사용자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해당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 앞에 거추장거리는 시스템이나 앱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플로우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사용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되는 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분석들을 고려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현재의 서비스는 어떠한 인터랙션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서 플로우 상태의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transparen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성이다. 그럼 과연 뭐가 투명성이냐? 그래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의 의도와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저 일 사이에 시스템이 끼어들지 않고, 당연히 끼어들겠죠. 왜냐하면 이게 도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 촉보드 마커가 나한테는 존재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의 의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transparency라고 그러고요. HCI에서는 이런 transparency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키고, 세 번째는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한다 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자면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 그 인터랙션 측면에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에게 를 사용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꼭 필요한 행동만 하게 만듭니다. 그게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뭘 자꾸만 외우라고 그런다고, 뭘 자꾸만 세팅을 하라고, 또
사용자로 하여금 쓸데없이 오류를 갖다가 범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쪽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맨날 잡을 때마다 내가 이걸 빼야 되나 이걸 빼야 되나 잘 모를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도하지 않는다든지 난 아무 관심 없는데 여기 뭐라고 깨알같이 많이 써져 있어. 쓸데없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얘가 나한테 쓸 때 선택을 강요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자의 현재의 상태를 갖다 충분히 알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사력 있게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뭘 이미 입력을 했고 또 뭘 어떻게 이미 사용했는지 더 트랜스페런시 하려면은 내가 저 칠판을 다가갈 때쯤 되면 얘가 저절로 뚜껑이 벗겨져 있으면 더 트랜스페런트 하겠죠. 내가 이거 쓰려고 가져가지 내가 이걸 여기다 그냥 들고 가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옷에다 내가 이걸 쓰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행동이라든지 또는 현재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이 꺼졌다. 갑자기 불이 꺼졌을 때 이 펜들이 야광으로 반짝반짝 거려주면은 내가 뭘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갖다 알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융통성 있게 반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세 번째는 조화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요소들, 디자인 요소들은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어요. 뭘 하나 올리면 뭘 하나가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얘를 올렸을 때 내가 뭐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트레이드업 관계를 잘 이해하고 어느 선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거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한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지만 유연한 인터랙션. 무지무지하게 간단하면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경직돼요. 그렇다고 초이스를 많이 줘서 유연하게 만들어주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삼성 헬스가 딱 대표적인 케이스죠. 초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주다 보니까 복잡해졌어요. 핏빗이나 애플워치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두 번째, 보편적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편성을 갖다 지향하다 보면 마이너리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기능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게 두게 됩니다. 즉각적이지만 지체를 감안한다. 즉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레스폰스는 바로바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를 갖다 감안해 줘야 된다. 수능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 내가 이 보드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저게 쓰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얘는 굉장히 수능적인 거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탁 변하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요새 LG 냉장고 선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냉장고 겉면의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게 수능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간혹 가다가 오늘 너무 기분이 다운돼서 술 한잔하면서 냉장고 색깔을 하얀색에서 녹색으로 좀 바꾸고 싶다. 일생에 딱 한 번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갖다 할 수 있게 해준다. 둘 간에 굉장히 상충된 그런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해당되는 사용자 또는 그 환경 또는 그 과업에 따라서 적절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하는 게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한다는 거예요.